초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역류성 식도염, 식도 하부와 위장과 연결되는 부위 조임근, 하부식도 괄약근, 그 부분이 무력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하부 식도 괄약근,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되는 원인과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과호흡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그 코로 유입된 공기, 코로 이제 공기가 이렇게 유입이 쭉 되죠. 이거에 전체 공기의 약 30% 정도는 우리 폐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70% 정도는 비강편도와 인두편도를 면역체계를 통과를 해서 우리 몸 전신, 그러니까 이관, 그 다음에 눈, 뇌, 그 다음에 하단전으로 유입이 돼서 몸 전체에 공기가 유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이 70%의 공기, 이 70%의 공기는 이러한 호흡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많다. 굉장히 중요한 호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호흡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나 이제 이 30%의 폐로 들어오는 공기, 30%의 폐로 들어오는 공기, 요 공기도 매우 중요하죠. 이게 유입이 안 되면은 바로 사망하게 되니까 이 공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요 공기가 유입이 되는 과정, 유입이 돼서, 그러니까 이 폐호흡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과정은 전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일단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코로 이제 공기가 유입이 돼요. 유입이 이렇게 돼서 한 30% 정도가 이제 기도를 따라서 이 폐로 유입이 돼요. 폐로 유입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말단 꽈리 세포에서 혈관에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이게 바로 이제 폐호흡이죠. 폐호흡이에요. 폐호흡. 자, 그런데 이 폐호흡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은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하다. 폐호흡이 자유롭게 아주 편안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조건이 필요하다. 폐호흡이 이루어지려는 조건. 자, 조건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자, 밖에서 유입된 산소가 혈액 속에 있는 그러니까 세포에서 적혈구가 싣고 온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교환하는 과정. 자, 이것을 치환 과정이라고 하는데,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서로 1대1로 맞교환을 해요.
1대1로 치환작용이라고 해요. 치환. 요 치환작용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교환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교환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산소가 들어오고 왔으면은 안에 우리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돼요.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없으면은 산소와 이거를 교환을 못해요. 네, 산소와 교환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 속에는 적정량, 필요한 만큼의 적정량의 이산화탄소가 항상 있어야 된다. 적정량.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 우리 혈액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산소와 교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된다. 이산화탄소가. 이것이 없으면은 산소를 공급을 할 수가 없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돼요. 이산화탄소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서 그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적혈구 이렇게 뭐 형식소는 이렇게 안쪽에 살짝 엄폭 파여 있는 접시형의 모양이 적혈구인데, 이 적혈구에다 싣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산소와 교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밖에서 들어온 산소와 1대1로 교환이 된다. 이산화탄소가 없으면은 산소를 공급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혈액 속에는 적정량의 이산화탄소가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자, 그런데 자, 이 평범한 상태, 이거는 평범한 상태. 자, 그런데 우리 몸이 비상 상황,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있어요. 비상 상황. 자, 비상 상황. 비상이 걸린 거예요, 우리 몸에. 비상 상황이라는 거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어떤 부위, 특정 부위에서 산소가 필요로 할 때, 산소 공급이 필요해질 때, 특정 부위, 뭐 어느 부위라도 어느 부위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뇌가 될 수 있고, 어떤 그 다른 몸의 어떤 부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게 산소가 필요한 상황.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일반인 같은 경우도 긴급히 산소가 필요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거나, 갑자기 높은 곳에 떨어졌거나,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부위의 혈관이 순간적으로 막혔거나, 해서 아주 이곳을 그러니까 산소를 가지고 있는 혈액이 당장 지금 바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 긴급하게 산소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 평소에 그러니까 교환되는 산소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게 돼요. 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해진다. 그때는.
자, 그런데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 지금 내 몸에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나의 몸에 어떤 특정 부위에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려면 산소를 더 받아야 되겠죠? 산소를 더 받으려면은 내 몸은 산소를 더 받기 위해서는 호흡을 더 많이 하게 돼요. 들숨, 날숨을 더 많이, 평소보다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혈액을 필요한 부위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심장도 아주 심장 박동이 점점 더 빨라져요. 심장 박동도 빨라지게 된다. 왜냐하면은 산소를 거기에 공급해 줘야 되니까 긴급하게 공급을 해 줘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심장 박동도 빨라진다. 심장 박동도 빨라진다. 호흡도 빨라지고 심장 박동도 빨라져요. 자, 그런데 아까 조건이 있다 그랬죠? 이 폐호흡이 안정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조건,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만이, 여기에 이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만이 이 산소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그 혈액 속에는 평소에 적정량,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평소에 편안한 상태에서의 이산화탄소만 보유하고 있지, 긴급하게 더 많은 양의 산소를 받을 양만큼 이산화탄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뭐 금방 필요하다고 바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1대1로 교환 치환이 돼야 되는데, 1대1로 치환이 돼서 산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 몸에 이산화탄소는 한정돼 있다. 그러나 긴급하게 산소를 가지고 있는, 산소를 머금은 혈액을 긴급하게 보내줘야 된다. 어딘가는 뇌이든지 우리 몸의 어떤 부위든지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산소를 보내야 된다. 그 원인은 외력, 그러니까 급격한 외력에 의해서 심하게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몸이 긴장되는 상황, 긴장과 경직이 되어서 혈관이 순간적으로 막혀버렸다. 혈관이 순간적으로 막혀버렸다.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막혔기 때문에 그 부위에, 이제 그쪽으로 공급되어야 할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몸은 그쪽으로 혈액을 빨리 보내야 한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급하게 아주 긴급하게 산소를 보내야 되는데 내 몸이 경직이 되고 해서 긴장이 돼가지고 혈액이 가는 통로가 순간적으로 막혀버려서 그쪽으로 혈액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원인이 긴장 경직이에요. 긴장 경직. 순식간에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긴장되고 경직이 되어버렸다. 긴장되고 경직되면은 혈액이 가지를 못해요. 자, 이렇게 긴장과 경직되어서 혈액이 가지 못할 때 우리 몸은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세포나 기관과 장기에 혈액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호흡도 평소보다 더 많이, 호흡이 가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의 속도가 빨라져요. 호흡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나 호흡 속도가 빨라지고 심장 박동이 더 빠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원하는
원하는 산소의 공급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럼 그걸로 인해서 긴급하게 가야 될 부분, 그것이 뇌일 수도 있고 우리 몸의 다른 어떤 부위, 장기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 부위는 당장 혈액이 필요한데 혈액이 올 수가 없으니까 어떠한 상황이 되냐? 바로 죽을 것 같은 느낌, 죽을 것 같은 공포. 산소가 못 들어오면은 어느 부위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와요. 우리 몸은 산소가 3분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사망이에요. 3분에서 5분? 뭐 길은 아주 좀 긴 사람은 5분이고, 보통 3분 동안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어요. 사망이죠. 그런데 필요한 산소가 가야 될 부분이 산소를 이러한 이유로 안에 산소를 공급하려면은 적정량의 적혈구가 싣고 온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없으면은 치환이 안 돼요. 아무리 여기 호흡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교환할 수가 없어요. 이산화탄소와 산소와의 상관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공급은 해야 되는데 공급을 못 해요. 심장과 호흡기관이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바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일어난다. 자, 이것을 이러한 상황,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 바로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해요. 과호흡 증후군. 요 상황을 표현을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것을 보통은 이것이 심리적이다, 이게 심리적인 상황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것이 심리적인 상황이다, 실제 일어나지 않는 심리적인 상황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이것이 실제 상황이 아니다. 이거는 가상적인,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라고 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에요. 이것은 실제 일어나는 상황이다. 우리 몸에 실제 상황.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이다.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아주 현실적인 상황이다.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 몸이 그대로 그 느낌을 표현하고 느끼는 거다. 실제 상황이다. 왜 실제 상황이냐? 실제로 혈액이 필요한 부위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마다 그 부위가 어디일지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이 긴급하게 혈액이 필요했는지, 그 부위에 따라서 그 부위가 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트라우마나 이런 거에 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쪽에 혈액이 가지 못하는 상황, 그쪽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호흡기관과 심장과 폐가 열심히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안에 우리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적정량,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는 내 혈액 속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고 싶어도 아무리 숨을 빨리 쉰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 상황이 해결되질 않아. 이 상황이 해결되질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요것을 과호흡증이라 하는데, 이때 이제 보통은 자, 이러한 상황, 과호흡증이 발생이 되어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밀어닥치고 흉통, 예를 들어 심장이 아주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심장도 아주 최선을 다해 뛰겠죠. 흉통도 있게 되고, 공포가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최악의 공포.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 이상 공포는 없겠죠. 그런 공포감이 밀려온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보통은 이제 요거의 응급조치. 과호흡증이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했든지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과학적인 원리는 그런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보통은 비닐봉지나 종이봉지, 봉지로 요 코 앞부분 여기다가 이제 봉지를 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요. 이렇게 돼서, 자, 여기 코 위아래를 잡고 호흡을 안으로 하는 거예요. 봉지 안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호흡을 안으로 해요. 자, 이거의 원리가 뭐냐? 이 봉지를 잡고 이렇게 호흡을 여기다 하는 거. 자, 이 봉지 안에 이제 적정 그 기본적인 산소가 있었겠죠? 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이산화탄소, 현재 남아있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와 교환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나왔죠? 산소는 들여보내고 이산화탄소가 나왔어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나오면은 이 안에 이산화탄소의 포화도, 요거의 포화도가 높아져요. 이산화탄소의 포화도가 높아진다. 그럼 다시 들숨을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들숨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의 유입 양보다 두 번째 숨을 들이쉬었을 때 유입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더 많아지죠. 그죠? 여기 이산화탄소의 포화도가 높아지니까. 세 번째는 더 많아지고, 네 번째는 더 많아지고, 안에 내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 부족한 이산화탄소를 보충해주는 거예요. 우리 혈액 속에 부족한 이산화탄소를 요러한 방식으로 보충을 시켜서, 혈액에 이산화탄소를 거꾸로 보충을 시켜서 안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적정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상 양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비상조치. 이 비상조치. 요렇게 일단은 위기를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보통은 이제 요 방법을, 이제 과호흡증인 경우는 이런 방법을 써요. 이런 방법을.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 과호흡증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과호흡증이라는 게, 이거 이 과호흡증이라는 게 다
다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특별한 분들이 요 질환을 과호흡증을 이제 호소하게 하시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그러면은 이 과호흡 증후군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 과호흡 증후군에. 그 이전에 요거를 아셔야 돼.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100% 호흡이 있다고 했죠. 100% 호흡. 100%의 호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0%가 정도가 이 폐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30%. 코로 유입된 곡의 30%는 폐로 들어가서 폐호흡을 하고 있다. 혈액에 직접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호흡, 폐호흡. 나머지 70%는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여기 비강편도와 인두편도를 해서 우리 몸 전체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호흡. 자, 이 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과호흡 증후군에 노출이 될 일이 없어요. 과호흡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과호흡증에 노출이 될 수가 없다. 이미 내 몸에 전신에 이미 공기가 상당 부분 차 있는 상태예요. 이 호흡을 하는 분들은 내 피부 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신의 근막에 이미 산소를 머금은 공기들이 항상 순환을 하고 있어요. 이 근막에. 그래서 이 호흡, 그러니까 이 근막 호흡, 이 근막 호흡이죠.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아래 하단전까지 가서 복식호흡, 단전호흡이 이루어지고 전신을 공기가 유입된다고 했고, 그것을 짧게 얘기하면은 복식호흡이고, 크게 얘기하면은 바로 근막호흡이다. 근막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과호흡 증후군 이런 것은 나무나라 얘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근데 이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 호흡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호흡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게 뭐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공기의 통로인지도 모르고, 그런 호흡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요 30%의 호흡이 100%로 알고, 이것이 100%의 호흡인지, 이게 호흡의 전부인지를 알고, 이 호흡에 의존하고 있는 분들, 이 폐호흡에 100% 의존하고 있는 분들. 자, 이 분들은 이 호흡이 전부예요. 이 호흡으로 들어가서 혈액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내 몸에 진짜 실제로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해요. 치명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다. 이거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치명적인 건 산소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먼저 이 과호흡 증후군에 노출이 됐고 이 질환을 앓고 있다 하면은 이 호흡은 이미 차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호흡은 이미 차단이 돼서 이거는 지금 무용지물이다. 이건 사용 불가다. 지금 이런 분들은 사용이 안 되고 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30%의 호흡, 30%의 이제 이 호흡이 이제 여기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는 이제 70%는 일로 가는데, 이거는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과호흡 증후군인 경우에는 못 쓰고 있는, 사용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다시, 자, 평소에 편안할 때는 그냥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내 몸에 적정한 이산화탄소가 혈액에 있고, 내가 몸에 필요한 만큼 그만큼은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상태의 적혈구,
이산화탄소. 자,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교환을 해요. 치환해서 1대1로 치환해가지고 문제가 없어요. 생활하는데. 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자, 긴급한 상황. 자,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이 긴급 상황이라는 거는 긴급 상황. 자, 어떤 경우에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어떤 경우에? 첫 번째는 폐소공포증. 폐소공포증. 자, 폐소공포증이라는 거는 폐소공포증. 어떤 밀폐된 공간에 혼자 놓여져 있을 때, 밀폐된 공간에, 그것이 뭐 엘리베이터 안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어쨌든 간에 사방이 막혀서 밀폐, 그러니까 뭐 문은 있겠지만은 문과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 홀로 놓여 있을 때, 이때 이런 상황에 몸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몸이 순식간에 긴장되고 경직이 되는 상황. 몸이 순식간에 긴장과 경직이 일어나요. 순식간에. 자, 요거에 순식간에 긴장과 경직이 일어나는 이유. 요것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과거에 이분이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폐소, 그 밀폐된 그런 그 공간에 홀로 놓여 있을 때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이것을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트라우마가 있었다. 트라우마가. 그래서 그때 매우 내 몸을 긴장시키고 경직시키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다. 이것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몸은 기억을 하고 있다. 그게 폐소공포증이에요. 폐소공포증. 네. 특정한 밀폐된 공간이나 그 공간에 홀로 놓여 있을 때 내 몸이 순식간에 긴장하고 경직되어서 되는 상황. 순식간에 긴장되고 경직되게 되면은 내 몸의 전신에 혈관과 신경, 뭐 림프계도 마찬가지고 다 좁아지거나 막혀버려요. 순환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순환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가다가 조금밖에 못 가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못 가버리는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면은 그게 위기 상황인 거죠. 그 혈액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 상황은 혈액이 산소가 가야 되는데 못 간단 말이에요. 지금. 당연히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일어난다. 이게 긴급 상황이다. 두 번째 뭐죠? 폐소공포증, 대인기피증. 네. 뭐 이 개념은 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인기피증. 네. 자,
이분은 대인기피증, 이분은 과거에 특정한 타인에 의해서 상당한 충격,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뭐 충격이나 이런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불특정 타인을 만나게 되면은 내 몸이 긴장하고 경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냥 자동으로 긴장하고 경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혈액 못 가죠?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긴급 상황 발생하면은 내 몸에 산소를 보내려고 심장은 열심히 뛰고 호흡기관은 열심히 들숨날숨 호흡이 가빠지고 못 가는 부위는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고 죽었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산소가 더 이상 필요 이상의 산소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 왜? 이산화탄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 네. 같은 거예요, 개념이. 폐소공포증, 대인기피증. 또 뭐가 있어요? 뭐 광장공포증. 뭐 다 개념은 다 같은 거예요, 다. 다만 그 원인, 그러니까 몸을 긴장시키고 경직시키는 원인만 틀려요. 광장공포증. 네. 뭐 광장공포증.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타인들에게 노출이 됐을 때, 본인이 노출이 됐을 때, 저들 중에 누군가는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공격할 수 있는 있을 확률이 있는데 그거에 그 덩그러니 내가 노출했단 말이에요. 덩그러니. 이분 역시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거나 연출이 될 것 같이 예측이 되는 시기부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이 될 때부터 바로 긴장과 경직이 시작이 돼요. 그럼 긴급 상황이 발생하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 뭐예요? 공황장애? 네, 공황장애. 뭐 광장공포증 뭐 비슷한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 네, 공황장애. 마찬가지로 상황이 발생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고소공포증. 뭐 비슷한 유형들은 많아요. 그러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네, 고소공포증. 네. 고소공포증. 그래서 이와 같이 상황, 그러니까 내 몸이 긴장과 경직이 되는 실제 상황,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이런 폐소, 대인, 광장, 뭐 공황, 고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내 몸이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심하게 긴장되고 경직이 되어서 그 심하고 경직된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는 뭐 잘 모르지만 그 부위로 내 몸은 산소를 혈액과 산소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흡을 열심히 하고 있고 평소 더 많이 호흡을
들고 날고 호흡을 열심히 하고, 심장 박동은 열심히 심장 박동을 하고, 혈액이 가지 못한 부위는 통증으로 해서 자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들어가는데 이산화탄소 없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결국에는 아까 그 봉지요법, 아까 설명했죠. 봉지요법. 봉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내가 내품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여 마시는 거예요. 더 많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없으니까 아주 미미하게 우리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는 거의 존재 가치적도 없을 정도로 없으니까 이산화탄소를 즉석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분한테는 이산화탄소, 내 몸이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이분이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이 공지를 하면은 그 위기 상황은 넘기기는 하지만 이거 원리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게 봉지로 해서 이게 그 안정이 되는지 그거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부족한 이산화탄소를 내가 스스로 뱉어내고 다시 받아들이는 거. 요 과정이에요, 과정. 요 과정을 해서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이것도조차도 모르거나 이것으로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과호흡 증후군 응급실로 가야 돼요. 응급실을 가는 상황까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번 응급처치조차 모르면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연출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것은 심리적인 상황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에요. 이거는. 네, 실제 상황이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없던 일을 내가 상상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는 동안 심각한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거를. 이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게 이렇게 발생을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아까 얘기했죠? 미리 예측해서 내 몸은 반응을 한다. 아주 철저해요, 우리 몸은. 예측. 예측이 아주 빨라요. 예측. 그러니까 위기 상황의 예측이 빠르다. 위기 상황에서 예측이 빨라. 내가 요 이유로 이렇게 해서 이러한 상황이 놓칠 것 같아 하면은 미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미리 몸이 반응하는 거. 예측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과호흡 증후군에 노출이 되신 분들은 정말로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과호흡 증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이런 상황이 발생. 이 호흡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호흡 원리를 알아야 되고.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근본적인 해결법이에요. 이게. 서두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 몸에 코로 유입되는 공기는 여기 폐로 가는 건 30%예요. 이거는. 이 호흡은 물론 이 호흡이 안 가면 사망이에요. 그죠? 기본 호흡이 폐호흡 30%는 30%의 폐호흡 30% 폐호흡, 요것은 아주 기본이다. 기본. 요거는 폐호흡은 기본. 요 호흡에 의존하게 되면은 이러한 과호흡 증후군 이러한 거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내 몸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고 시간만 지나면
죽음으로 가는 거다. 자, 이 30% 공기. 요거 일 들어와서 호흡하고 이렇게 교환하고 들어올 때 공기는 대기압보다 이 흉압, 이 폐 압력, 흉압이 낮기 때문에 압력의 차이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여기 횡격막이라고 있죠. 횡격막 이렇게 횡격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와서 횡격막을 폐가 부풀리면 횡격막이 아래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작업을 해요. 그럼 횡격막 역할은 들어왔던 공기를 다시 내보내주는 추진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추진력. 횡격막의 역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폐호흡이 폐호흡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역할, 횡격막의 역할. 만약 이것이 경직돼서 못한다, 그러면 들어온 공기가, 유입된 공기가 나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 폐호흡에 관련해서는 이 횡격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횡격막의 역할. 이것은 들숨 때 아래로 팽창이 되고, 날숨 때 들어온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추진력, 원동력이 된다, 이게. 예. 그래서 이 호흡과 들숨과 날숨에 이것이 연동해서 이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 왜 굳어버리면 안 된다. 30%가 이렇게 또 들어와요. 30%. 이 공기가 다가 아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앞서 지금 뭐 쭉 또 뭐 편편 이어서 나오지만, 유입된 공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일로 들어온 공기가 눈으로도 가고, 여기 비강편도와 인두편도를 통과해서 귀로도 가고, 뇌로도 순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려와서 하단전까지 쭉 내려와서 하단전으로 와서 내 몸 전신의 공기가 꽉 차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내 몸의 공기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 피부 전체부터 시작을 해서 내 몸의 기관과 장기, 표피, 여기 폐 있죠? 이 폐막까지 이미 공기가 다 들어있어야 된다. 이게 공기가 들어있어야 된다. 응? 각 세포 단위까지 이미 공기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게 들어가지 못하고 공기가 이거 통 비어있는 상태로 단지 요 폐호흡에 의존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반드시 뚫어야 돼. 이거를 알고 요 통로를 열어서 하나하나 내 몸에 공기를 보내줄 수 있는 환경, 그거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앞에부터 계속 지금 1, 2, 3, 4편 해가지고 뭐 10편 이상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우리 공기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디로 가서, 어디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호흡이 이루어지고, 그 경로가 어떻게 돼서 하단전까지 가고, 하단전에 가면은 몸 전체의 치유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내 몸 전체가 치유가 돼가면서 전신에 공기가 유입되는 상황, 전신의 근막으로 공기가 유입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야지 내 몸이 날아갈 것까지 훨씬 그렇게 가벼워지고, 내 몸은 건강하게 할 수 있을 수가 있다. 요거 요 30%의 폐우로 이걸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는 요거를 해야 된다. 요 과정을 요 공기 통로를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요것을 열어서 근막 호흡을 해야 된다. 요 지금 그 과호흡증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응급조치로 봉지요법 말씀드렸죠. 봉지요법. 내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내가 다시 들여 마시는 방법. 비상시에 봉지요법으로 이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인데, 우리 몸에 부족한 혈액 속에 그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공급. 우리 대기 중에는 우리가 인체가 마실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아주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아무리 저래도 이산화탄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산화탄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무언가, 그러니까 뭐 목재나 무언가를 태워야 되는데, 태웠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죠. 태웠을 때 태우다. 뭐 나무나 뭐 이파리, 마른 장작이나 뭐 마른 뭐 이파리나 이런 것이 불에 탈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없어요. 예? 근데 하나 있긴 있었어. 원래는 뭐가 있었냐, 우리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뭐 그 특정 저기에서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뭐 모든 질병의 원흉으로까지 몰아가는 물질이 하나 있죠. 담배가 있어요. 참 이 담배가 참 만약에 담배가 사람이나 뭐 어떤 생물이라고 한다면은 참 측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만병의 근원으로 인식이 되어서 백해무익한 존재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존재죠. 담배. 참 개인적으로는 참 측은하다 싶을 정도로, 뭐 물론 생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게 그 생명체라 한다면 참 안타깝고 참 그런 존재예요. 담배가 있었어요. 담배. 네. 그렇게 이 나쁘다 해가지고 뭐 광고하고 뭐 별의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담배를 피는 인구는 잘 이게 줄질 않아요. 뭐 특정 기간에 좀 줄었다가 다시 또 원상복귀되고 하는 게 담배거든요. 네. 담배. 요게 바로 유일한 우리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 공급원이에요. 이게 부족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공급원이다. 이게 이산화탄소 공급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이 담배를 다시 그런 사람 피라는 얘기는 아니고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백해무익한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 혈액 속에 그 이산화탄소의 필요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긴급하게 필요로 할 때 요 이산화탄소를 보충해준다. 혈액에. 그래서 담배 왜 피세요? 왜 그렇게 그거를 피세요? 뭐 심신이 안정이 돼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신이 실제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물리적이잖아요. 과학적으로. 혈액이 항상
충분한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은 혈액에 이산화탄소가 충분한 이산화탄소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 이산화탄소 포화도가 높아. 그러니까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일이 없어. 내가 긴급하게 산소가 많이 필요할 때도 얼마든지 받아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인의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만인의 지탄을 받고 있고 그게 요지경 세상인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요 과호흡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 그 다음에 과호흡 증후군을 해결하려면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요 30% 호흡 가지고는 안 되고, 요 과정, 요 70%의 공기 통로를 알고, 그리고 내 몸의 전체 공기를 항상 채워놓으면은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없다. 비상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몸은 이 호흡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 몸은 항상 산소가 충분하게 항상 차 있다. 그냥 이미 비상 상황이라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요 공기의 통로에서 하나하나 다 해서 공기를 넣어주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응급조치인 경우에는 봉지호흡이나 이런 거 하는데 지나가는 말로 담배가 그런 유일하게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를 보충하는 유일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만고의 역적으로 지금 뭐 그렇게 만고의 역적 불쌍하지 않아요? 만고의 역적으로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항상 양면성이 있듯이 좋은 점이 있으면은 나쁜 점도 있고, 그 담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사실은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새로운 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